말씀이 100%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 때 이번 상승장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몇 년도에 바닥을 쳤는지 아세요? 201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바닥을 치고 14년도부터 올라왔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2014년도부터 못 자, 2014년도부터 투자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들까 말까 해가지고 겨우 드신 분이 2분 정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측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예측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지나고 났으니까 후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그걸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것도 지나고 났으니까 상승했구나 알지만 그때 상승할 거라고 예상 못 하셨죠. 왜 투자하셨어요? 그때? 저는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라서 결국 또 나였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았었는데 한 가지 나중에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관찰이라는 거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을 관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이트에서 떠들어대는 내용을 가지고 관찰이라는 걸 했어요. 그 관찰이라는 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이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행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확실하다고 이제 느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떠나서요. 그게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패턴에 시차는 못 맞춰도 그냥 그 방법대로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미 여러분 실생활에서 다 느끼고 계시고 여러분들 하셨던 거예요. 프리마님은 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집값이 올라서.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왜 올랐는지 모르지만 온라인 쳐다보니까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역시 올라서죠. 다른 곳이 오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면 또 어떤 분이 나오면 내 집까지도 오를까봐 등등 되게 많은 사례가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수요가 무슨 수요예요? 가수요와 실수요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상승이 보이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수요, 실수요죠. 근데 여러분은 실수였지 가수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실수였는데 지금 그때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안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안 가지고 계셨어요?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만족하고 더 한 채 두 채 살 생각은 없었죠. 기본적으로. 제가 뭐 무서워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요지만 집을 안 산 예비 실수요였죠. 그쵸? 즉 이미 집을 산 실수요도 살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 산 예비 실수요자도 실수요도 안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집값이 움직인다, 돈이 된다, 결국 이거죠. 이게 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에 결국 어떤 스타일이 나타나느냐? 한 명이 집을 사기 시작해요. 무서워서. 처음에는 예비 실수요가 실수요가 돼서 집을 사죠. 예비 실수요가 집을 샀는데 이때쯤 되면서 조금씩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돈 벌었다는 사람이 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예비 실수요가 가수요가 되고 가수요에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 사서 돈 벌었잖아요. 집 사서 돈 버니까 한 채 더 사고 싶죠. 지금 제가 드린 말이 본능 아닌가요? 사고 싶죠. 사고 싶죠.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여유분이 되게 많아. 한 채만 살 거예요?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더라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는 거는 알 수가 없죠. 이미 눈이 도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맞춰요? 단지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부동산 제가 뭐 어디를 많이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카페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본다고 그랬죠. 그게 왜 보느냐?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 없었던 실수요자들이 들썩거리는 상황을 거기서 떠들어대거든요. 그거를 잘 들어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바로 4, 5년 전에는 요즘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데 여기 사도 될까요? 여기 괜찮을까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팔아야 되나요? 뭐가 돼요? 그럼 수요가 가수요가 줄기 시작하고 실수요가 줄기 시작한다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대로 지나가 보니까 항상 실수요에서 가수요가 붙고 가수요가 더 많은 가수요를 불러오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떨어지는 상황이면서 다시 가수요가 빠지고 실수요만 남거나 실수요도 안 사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험적으로 몇 번 경험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7단계를 제가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점과 과정은, 그러니까 시점은 알 수는 없는데 과정만큼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김포 사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김포 사례. 그 다음에 인천 중대형을 가지고 공급 물량 가지고 인천 중대형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의 중대형을 사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2019년인가 그래요. 19년인가 20년인가 아마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18년, 19년, 20년 요 사이였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던 얘기냐면 지방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했던 얘기예요. 누구의 굉장히 지금 잘 하시는 분에 의해서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때 오히려 반대로 아닌데 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실수요에서 가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가수요자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인천의 중대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어디를 더 좋아해요? 서울을 더 좋아하죠. 그러면 인천 중대형, 그 다음에 서울 중형 어디를 더 좋아해요? 서울 중형이 좋다면 이게 본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투자할 때 너무 어렵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에 조금 더 충실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기신도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이 어느 동네예요? 어디요? 분당이죠. 자, 그러면 일기신도시 중에서 지금 일기신도시 특별법 나온다고 그러죠? 가장 용적률이 낮은 곳이 어디예요? 일산이죠. 그러면 어디에 해야 돼요?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